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정기 인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대 교체 바람이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면 기업들 인사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시즌인데요. 이 기업들 인사가 얼추 마무리됐겠죠? 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연말 인사가 일단락됐습니다. 네네. 지난달 말 LG그룹을 시작으로 삼성, 이어 롯데와 SK가 오늘까지 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예. 이번 재계 인사를 한마디로 압축하자면은 세대 교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60대 중후반이 된 그 경영층은 물러나고 후임으로 50대 중후반 내진 초반까지 등장하는 양상이었습니다. 50대 초반까지요. 네. 네, 이렇게 그 세대 교체가 많았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총수들의 나이가 젊어졌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대표적인데요. 구광모 회장은 1978년생, 올해로 겨우 45살 정도 됐네요. 네. 그리고 아직 총수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하나그룹의 후계자인 김동관 부회장 역시 1983년생입니다. 올해 만 40살이고요. 네네. 최태원, 이재용 회장은 모두 60년대 생이라고 하나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영 환경도 급변했고 그동안 이제 도와주었던 부회장들의 나이가 꽤 찼기 때문에 지금 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먼저 젊은 세대들에게 이 바통을 물려줬다는 올드보이들부터 소개해 주시죠. 그 전설적인 인물이죠. 삼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기남 회장인데요. 네. 김기남 회장은 현재 사이트, 그 옛날 삼성 종합기술원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네. 이재용 회장과 유일하게 삼성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번 인사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올드보이인 김기남 사이트 회장은 고문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네. 김기남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초,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서 제대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때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2021년 8월에 가석방되고 그해 말에 이제 김기남 대표이사는 종합기술원의 회장직만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김기남에서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그려졌죠. 예. 그 김기남 회장의 경우에는 1981년부터 그러니까 무려 40년 넘게 삼성에 몸을 담았던 분인데요. 네. DS 부문,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반도체 부문의 사장을 심지어 2013년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김기남 회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총수들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려면 최근 그 고 이건희 선대회장 추모 음악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그림으로 나가는 거죠. 네,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회장 양 옆으로 네. 홍라희 여사 그리고 김기남 회장이 앉아 있죠. 그러니까 총수 일가 다음의 파워가 김기남 회장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 삼성그룹은 그렇고 이 LG에서는요? LG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그 권영수라는 LG 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의 용퇴였습니다. 네. 일단 권영수 부회장이 어떤 상징적인 인물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권영수 전 부회장은 그 구광모 회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구본무 선대 회장의 가신 6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최후 한 명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구광모 회장의 승계의 안착을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인데요. 예. 구광모 회장의 최측근이자 구광모 회장의 참모였던 권영수 부회장이 퇴장하면서 이제 진정한 구광모 2.0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도 권영수 부회장이 할 일은 하고 갔다라는 긍정적 여론이 있습니다. 네. 권영수 부회장은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동한 다음에 네. IPO라든가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고요. 그동안에도 그 LG 그룹 내에서 권영수 부회장의 평가가 나빴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제 결혼을 국제그룹이라는 되게 유명한 1970년대 유명한 재벌가와 결혼해서 사실 집안 빠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LG의 평직원으로 입사해서 부회장까지 오른 일종의 직장인 신화 같은 분이고요. 네네.
이후에도 이렇게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서 LG전자의 최고 재무 책임자, 그다음에 LG 필립스, LCD, 지금 LG 디스플레이죠. 여기에 사장, LG 화학, LG U+ 등 주력 계열사의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네, 근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래 신사업으로 꼽히는 그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또 잘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간 권영수 부회장은 오히려 퇴진하면서 그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 이율 배반적이다, 그다음에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최근에 얘기가 나온 이유는 권영수 부회장이 그렇게 몸담았고 충성을 다했던 LG그룹, 특히 마지막에 IPO까지 성공시키고 이제 글로벌 1위 배터리 사업으로 안정화시킨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사주를 전량 매도해 버립니다. 아, 퇴임을 하자마자 그 자사주를 전량 매도해 버리는데요. 네네. 그 심지어 이득을 봐서 판 것도 아니고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네네. 그동안의 책임 경영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를 알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그렇죠. 실망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럼 그 퇴진하는 선배들의 후임으로는 누가 왔습니까? 네, 퇴진한 선배들 후임으로는 이제 한층 젊어진 저 사장들이 왔는데요. 네네. 그 삼성전자와 LG전자 공통으로 1970년생 사장이 배출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전까지는 1970년대 상무, 뭐 부사장, 임원 이 정도가 기사화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사장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먼저 용서구 삼성전자 VD 사업부 사장과 문혁수 LG이노텍 최고 경영 책임자입니다. 사실 뭐 네. 문혁수 CEO의 경우에 사장이라기보단 대표이사인데요. 네네. 일단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용서구 사장 경우에는 TV 개발 전문가로 2021년 12월부터 개발 팀장, 지난해 12월에는 부사업부장을 네. 역임했고요. 뭐 기술, 영업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 성장을 이끌어왔던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VD 사업부, 그러니까 영상 사업부나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사업부에서 사장이 배출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그 VD 출신의 사장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 네. 그다음에 윤복은 전 삼성전자 CR 담당 부회장 등입니다. 네. 그래서 한종희 현재 부회장이죠. 현재 디바이스 경험 부회장 역시 이런 계보를 이어서 VD 사업부의 경력 계보를 이어서 대표이사에 오른 사례인데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VD 사업부에 후임이 없네라는 얘기가 사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네. 이번에 용성호 사장이 사장에 오르고 VD 사업부를 단독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포스트 한종이로 뭐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이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이겠죠. 네. 네. 그다음에 LG그룹 내 최연소 CEO를 맡게 된 문혁수 부사장 네네.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혁수 부사장은 LG이노텍의 핵심 사업인 카메라 모듈의 전문가인 동시에 최고 전략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주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그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혹시 어디 쓰이는지 아시나요? 어디 쓰고 있죠? 애플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거의 LG이노텍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네.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문 부사장은 LG그룹 내에서 최연소 CEO이기도 하고요. LG이노텍 창사 이후 첫 번째로 1970년대 CEO가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네. 여담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말씀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권영수 부회장이 퇴임하면서 그 후임으로 김동명 사장이 CEO를 맡게 되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은 무려 나이가 띠동갑이라고 합니다. 띠동갑이요? 그러니까 LG 역시 엄청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 보입니다. 이 영상 디스플레이 부문 쪽에서는 그렇고 그 삼성전자의 다른 부문 이제 사장단 인사도 궁금한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동안 삼성 사장단 인사에서 가장 관전 포인트가 경계연 반도체 부문 사장과 한종희 디바이스 경험 부분의 부회장의 투톱 체제가 유지될 것인가라는 거였는데 네.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지가 되었죠. 유지가 됐는데 자세히 보면 조금 그러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DDS 부문의 경우에는 경계연 사장이 부속 기관인 사이트 아까 말씀드린 삼성종합기술원의 네네. 원장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겸임이요? 네. 그러면서 사이트에 그 전에 누가 수장이었냐? 김기남 회장의 경우에는 뭐 회장직이었고 그러니까 대표는 누구냐면 진교영 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진교영 사장이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사이트가 DS 부문의 부속 기관이었기 때문에 사장이 2명이 있는 구조였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지붕 두 수장이라는 구조를 해소하고 경계연 사장이 이걸 한 번에 아우르면서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개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종희 부회장. 한종희 부회장의 무게 감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뭐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부분의 수장으로서 가전이라든가 영상 사업, 그러니까 TV 사업, 네. 그다음에 MX까지 또 맡았어야 됐고 또 부회장 대표이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해야 되는 대외 행사 참석도 본인이 다 했어야 됐고요. 예. 그래서 총수를 대신해서 각종 대내외 행사까지 챙기다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책무를 맡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번 인사로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경우는 이렇게 떼주게 되면서 뭐 다소 이제 무게가 덜게 되죠. 네네. 그런데 그 과거 이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있었는데 그런 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또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름도 비슷합니다. 미래사업추진단인데요. 미래가 겹치네요. 네, 새롭게 구성된 미래사업추진단 여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미래사업기획단의 주요 업무는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사업을 발굴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사장단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사업 기획단을 신설하고 전영현 부회장을 수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누구냐면은 삼성 SDI의 최근에 삼성 SDI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지금은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분인데요. 네. 부회장급을 수장으로 뒀다는 거는 다른 디바이스 경험 사업부 대표가 한종희 부회장이죠. 그다음에 DS 사업부 대표가 경계연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사업 추진단의 수장이 부회장이라는 거는 이 나머지 사업부급으로 이 조직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1960년생으로 노장입니다. 세대 교체라는 분위기에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신사업에 원로를 모셔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경력과 연륜이 훌륭하다라고 네.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젊은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조금 이따 얘기할 거긴 한데 그 밑에 굉장히 대단한 젊으신 분들이 나옵니다. 예, 예. 뭐 전영현 부회장이 조금 더 말씀드리면 LG 반도체를 거쳐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까지 약 3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네네. 그 이후 이제 삼성 SDI라는 배터리 회사에 이동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삼성전자의 주요한 두 축을 다 경험해본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험을 살려서 미래 사업을 개발하기에는 뭐 적임자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면 누가 그렇게 젊고 누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 바로 정성택 부사장입니다. 그분은 왜 그렇죠? 정성택 부사장은 무려 28년 전 수능 수석으로 이름을 날리신 분입니다. 수석이요? 수능 수석이요. 1등? 전국 수능 수석. 1995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했고요. 같은 해 서울대 본고사에서도 1등을 했다고 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어서 보통 대학을 몇 년 다니시나요? 4년 다니잖아요. 네. 기본 8학기인데 이분은 서울대를 7학기 만에 조기 졸업을 했다고 하네요. 서울대도 조기 졸업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게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네. 서울대를 조기 졸업하고 이제 스탠포드대에서 석박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돌아와서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보텍이라는 스타트업을 차려서 돌핀 브라우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온 거는 지난해 8월 디바이스 경험 부문에 신사업 TF장으로 왔는데 그 처음으로 삼성맨이 된 이후에 1년 반 만에 새로운 조직을 갖게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이제 짧게 여쭤보자면 그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임원 인사를 마무리하는데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그 SK 인사가 사실 최근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데 그만큼 SK 그룹 측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쇄신을 할 거다라는 걸 엄청나게 미리 어필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동안 SK를 이끌어온 그 주요 부회장단은 정말 싹 퇴진을 하고 모두 고문을 가던가 아니면 직함만 유지한 채 딱히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변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고 최고종건 SK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이 네네. 수펙스 의장으로 오게 됩니다. 오. 그리고 뭐 퇴진한 부회장들은 대부분 고문이나 직무 없이 직함만 유지하는 형태로 1, 2년 정도 뭐 SK 그룹에 잔류할 거라고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